다시 재판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덕수 총리의 그건 무엇인가, 혐의는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6가지나 돼요. 6가지나. 그래서 전 처음에는 내란 방조죄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내란죄가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내란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윤석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방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조했다라고 한 혐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했다. 그러니까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위증했다. 이 위증은 인정을 했어요. 누가?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지난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간 거예요.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선서하면서 나 증인 한덕수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계엄 선포가 됐을 때 그 계엄 선포문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뭐 CCTV나 정황이나 이런 거 딱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작년 12월 3일에 계엄 선포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맞습니다. 내가 그때 그 2025년 올 2월 달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거짓말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는 인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가지 그 혐의가 뭐가 있냐면 공용 서류를 손상했다,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특검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뭐 이렇게 그 논고를 갖다가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렇게 뭐 정확하게 따지면 7개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를 하나로 치면 6개고 혐의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낌이 싸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월 20일 재판이 있었어요. 8월 29일에 기소가 돼가지고 공판 준비기일 거쳐서 1차, 2차 재판이 있었고 3차 재판, 3차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재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검사님, 이땐 특검을 말하는 거죠. 특검님, 그러면서 특검에서 기소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만 기소했는데 한번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될지 안 성립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소장에 추가를 하시죠. 공소장을 변경하시죠. 이때 변경이라고 하는 건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힌트를 준 거예요, 특검에. 특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윤석열 그 개엄하는 걸 갖다가 그냥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방조했어. 그러면은 그 계엄은 내란이야.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야. 윤석열을 방조했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야. 그런데 판사가 더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검사들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죄로 딱 기소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빠뜨린 게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공소장을 변경하면 돼요. 근데 공소장 변경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그러면 재판장이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데 머리를 급적적 긋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조금 연수원 때 공부도 좀 덜 하고 그래가지고 이 죄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추가할 테니까 받아주실래요? 그러면은 속으로 판사가 이렇게 딱 보면서 어쩐지 검사가 좀 어디가 부족해 보이더라 그러면서 추가하세요. 이렇게 허가하면 공소장 변경이 되고 공소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왕망 있어요. 검사가 뭐 실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이 가만히 있는데 판사가 검사님, 이것도 성립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진짜 드문 거거든요. 그런데 10월 20일에 3차 공판에서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부가 권고한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라고 그 재판부가 심증을 나타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은석이 아이고 판사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재판이 일주일 뒤인 10월 27일이었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낸 거예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옳다구나 하고 허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혐의가 원래는 한 5가지 정도에서 6가지가 드러났는데 혐의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6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혐의가 가장 형이 센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그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이 2개밖에 없어요. 심플해요. 뭐다? 사형 또는 무기.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형이 3가지가 있어요. 뭐다? 첫 번째 사형. 내란 우두머리 종사죄도요. 사형 선고할 수 있어요. 뭐다? 또 무기. 그 다음에 3번째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면 싸다 이게 아니에요. 5년부터 30년까지 때릴 수 있는 게 그게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란 말이에요. 내란 우두머리는 형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형 아니면은 뭐 무기징역. 그럼 이거 센 거 아니야? 방조잖아요. 방조는 감경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무기징역 선택하고 이거를 반으로 깎아. 그 다음에 뭐 한덕수가 뭐 전과가 있었겠습니까? 전과가 없네. 그럼 또 깎아줘야지. 그 다음에 공도 있네. 뭐 훈장 같은 것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뭐 한미 FTA도 잘하고 뭐 총리도 막 하고 이런 거는 인정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그래 뭐 검찰에서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지만 한덕수 총리 마지막 그 최후 진술에서 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전의 정이 있어. 이렇게 여러 번 깎아주면요.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생각보다 형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는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이거를 갖다가 법원에서 힌트를 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몇 년 구형했다고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덕수 총리는요. 뭐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을 텐데 그냥 찹찹하실 겁니다. 밤에 잠도 안 올 거고 전전반칙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싸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만약에 성립한다고 해도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김용현 정도 있을 수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그때 이제 끝난 다음에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그 공판이라고 하더라도 증인 부르고 이것저것 증거 세우고 했을 때 그거를 윤석열 재판에서 많이 하겠습니까? 한덕수 재판에서 많이 하겠습니까? 한덕수 재판은요 12번 하고 끝났어요. 뭐 증인 뭐 몇 명이나 불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아주 치열하게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누가 많이 했느냐? 윤석열이 많이 했느냐? 한덕수가 많이 했느냐? 윤석열이 많이 한 거지. 윤석열 재판부가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겠지.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한덕수에 대한 재판은 그냥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냥 미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무도 말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 누가 뭐라고 안 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추정이라고 해요. 추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간주 추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커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넘겨짚는다는 의미의 추정이 아니에요. 이때 그 재판할 때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추후에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지정한다.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은 뭐 오늘 11월 26일에 결심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고 기일은 추정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내란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판결문 쭉 보고 아 이런 게 있었네. 아 이건 나랑 생각이 좀 다른데 참조해가지고 한덕수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고 유죄라고 하면 형량을 결정하고 윤석열이 몇 년 남았나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이 뭐 선고가 됐나 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나 아니면 징역 몇 년이 선고가 됐나 그런 거 봐가지고 균형 맞춰가지고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징역 뭐 한 20년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면 뭐 한덕수는 한 4분의 1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판결 선고가 한덕수란 말이죠. 이거는 이상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보양보 해가지고 한덕수에 대한 판결 선고가 빨리 나온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한덕수 총리가 그 구속되어 있었으면 판결이 빨리 나온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구속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일 추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판결 선고 나올 때까지 뭐 지켜보려면 중간에 한덕수를 보석으로라도 풀어줘야 돼. 아, 이거는 맞지 않아. 그러면 뭐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판결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뭐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나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구속되어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는 됐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불구속 재판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판결 선고를 빨리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지? 그다음에 왜 공소장 변경을 먼저 나서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돼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추가가 됐는데 그다음에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무려 징역 15년을 갖다가 그 구형을 했네.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습니까? 1월 21일이니 1월 21일에 선고한다라고 그랬으니까 2달도 안 남은 거네. 한덕수 총리는 마음이 착잡하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뭐 장제원 의원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제원 의원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왜 장제원은 나를 찾아와가지고 삼고초려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총리를 하게끔 만들었나. 왜 한의원 선배는 나한테 국무총리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천거를 갖다가 했나. 이런저런 회한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내 나이 지금 76세인데 그냥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그냥 그 우리 마누라랑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지금 그냥 가슴을 갖다가 빵빵 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요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예컨대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똑같이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한덕수 총리 같이 이런 분이 이런 고초를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참 대한민국의 비극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만 그렇습니까? 뭐 여러 사람 뭐 그 이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직장 잃거나 뭐 그랬던 사람들 뭐 수천 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너무너무 지금 막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뭘 까먹으셨을까? 11월 25일, 11월 1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올해 11월 15일 말고 작년 11월 15일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유죄가 나왔어요. 그것도 실형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올 초에 올 3월 달인가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지 않았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최은정, 뭐 이해솔, 뭐 정재호 이런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관련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된 거고
파기 자판을 못하고 파기 환송을 한 건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으면 그냥 상고 기각하면은 유죄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최은정, 이해솔, 정재호 이런 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라고 선고했을까?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소추되고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죄가 아니라 유죄. 큰일 날 뻔했네. 유죄가 얼마 만에 나왔습니까? 뭐 한 그 2년도 더 넘게 6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 걸 갖다가 뭐 2년도 더 넘게 질질질 그렇게 끌다가 그러다가 비로소 1심 선고가 딱 났는데 그 선고가 난 날로부터 딱 18일이에요. 15일에 선고가 났으니까. 그러면 11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15. 12월 3일 날 그 계엄 때렸으니까 18일. 18일 만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 분을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살려줬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지? 그러면서 그 직격탄 맞은 사람들, 한덕수, 누구누구 그냥 줄줄줄줄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부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겪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랑봉투법 통과됐죠. 검찰청 없어졌죠. 뭐 또 어쩌게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열매를, 쓴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당장 내년부터 아주 그냥 맛보게 될 거다.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지금 다시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한덕수 판결 선고, 그 다음에 2번 타자 누구, 3번 타자 누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누구,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런 것들을 진짜 내년까지 그렇게 계속 볼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정권 가져갔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말고 싶어. 노랑봉투법 시행했다가 그 폐해가 크네. 그럼 그때 조정하지.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망가진 상황에서 조정이 되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나 어쨌든 일은 벌어졌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폭주하는 그 여당과 폭주하는 정부와 폭주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폭주를 하면요. 그러면 민주당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민주당도 다 고스란히 다 받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라만 망가지고 그냥 간신히 이만큼 끌어올려왔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쉽잖아요. 1억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억 모으려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얼마를 모아야 되냐? 100달을 모아야 돼, 100달을. 근데 1억 쓰는 건요, 쉬워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날리면 그만이야. 까짓거 술집 가가지고 하룻밤에 돈 1,000만 원 쓰지 그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이만큼까지 올려놓는 건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그 다음에 피와 땀이 막 이렇게 결정돼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나라 허물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베네수엘라가 지금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이 어땠습니까? 북한이 그 해방 직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들보다 더 어려운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재판 이제 판결 선고만 남았는데 재판부가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한덕수 총리의
공과 과를 잘 생각해가지고 합당한, 적당한, 제대로 된 그러한 그 판결 선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뭐 한덕수 총리 뵌 적도 없고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